자, 이번 강좌에서는 포물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곡선의 도입부지요.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도형들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도형의 흐름을 좌우하는 기반이 되어지는 강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용어라든가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자주 반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이어지는 모든 도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접근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포물선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포물선의 정의는 이래요. 정직선. 정직선이라는 게 뭐죠? 고정직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선이 고정되어져 있다. 자, 같은 의미에서 정점, 역시 마찬가지로 점이 고정되어져 있다. 자, 정직선과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하나만 있나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의 모임을 우리는 앞으로 포물선이다 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말로만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도형을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하게라도 그림을 반드시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상황이 정리가 되니까. 자, 정직선 하나 줄게요. 자, 이렇게 정직선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정점도 하나 줄까요? 좀 짧으네. 자, 정점도 여기다 하나 주겠습니다. 자, 이 정점을 앞으로 우리는 포물선에서 준선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준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기준선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되어지는 선이다. 그 다음 포물선에서의 이 정점을 우리는 앞으로 초점이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초점, 포커스, 뭔가 모인다라는 의미.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선과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다. 자,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데, P라고 할게요. 하나가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 자, 요 거리, 수직거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같은 점, 요런 점. 근데 그 점이 한두 개일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요 점에서 여기다가 요렇게 수선을 내리고 줬을 때 그 중간 지점을 잡으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같아요. 또 다른 P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갖다 모아가지고서 싹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생긴 곡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 곡선을 앞으로 우리는 포물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기준선과 특성이 모아지는 초점이라는 개념을 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얘기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몇 가지 또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요 지점을, 그러니까 초점에서 준선에다가 수선을 그었을 때 요것과 만나는 요 지점을 앞으로 우리는 꼭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꼭지점. 요 점을.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기준이 되어지는 선의 수직으로 그어지는 요 선을, 이것을 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포물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 나온 겁니다. 준선, 초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 그리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 그 기준이 되어지는 선, 축,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점의 모임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점의 모임, 점이 모였다. 그 점들이 모였다. 특징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점의 궤적, 좌욱, 자취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취를 만들어내는 식도 있겠죠. 그 식을 한번 좀 지금부터 우리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포물선의 기본이 되어지는 식을 유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이 되어지는 선, 기준이 되어지는 선들 하나 더 체크합시다. 자, 요것을
이 축을 우리 X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Y축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Y축. 점점 복잡해지네. 막 한글이 끼어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복잡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을 XY라고 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초점을 최초에 정해준 거니까 P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선, 이 길이하고 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가 P면 이 길이도 P예요. 근데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P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위치를 H라고 이렇게 잡아줄게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식 형태는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초에 정직선과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로부터 얘기가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본이 되어지는 식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다. PF의 길이와 이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PH가 같다. 그럼 우리가 좌표들 다 줬으니까 체크를 해보면 PF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X-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루트가 요 길이하고 같네요. 그렇죠? 자,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X예요.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좌표가 마이너스 P니까 길이는 P가 되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P. 자, 저기서처럼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으로 묶어줍시다. 자, 그렇게 해놓고 주어진 식에서 제곱근 기호, 절대값 기호를 없애주기 위해 양변을 제곱하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y제곱 이퀄 투 4px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포물선의 기본 형식입니다. 기본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면 축이 x축이 되어지는구나. 축이 x축이 되어지는구나. 그 다음 초점이 P0가 되어지겠구나. 준선이 x 이퀄 투 마이너스 P가 되겠구나. 이렇게 읽어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기본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기본형의 특징을 표시해주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써줘야 되는데 바로 초점과 준선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걸 보고 읽으면 돼요. 축이 X축이구나. X좌표가 P구나. P0 이렇게. 준선은 반대편에 있었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X 이퀄 투 마이너스 P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포물선을 그리다가 보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초점, 준선 이렇게 가로로 뻗쳐나가는 요와 같은 형태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리면 또 안 될까? 자, 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초점이 여기에 이렇게 잡혀요.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에 중간 지점을 거치는 이렇게 생긴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다뤘던 꼴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2차 함수도 포물선이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선 Y축 잡고 꼭지점을 지나면서 축의 수직인 선을 X축이라고 잡아주고 이 식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놓고 포커스 F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 그림이 이상하네요. 같다고 봅시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요 발을 H에서 FP와 PH가 갖다 놓고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그때 만들어지는 기본형은 X제곱 이퀄 투 4PY다 라고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기본형이에요. 우리가 포물선은 기본형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초점과 준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 읽어나가면 된다 그랬어요. 축이 Y축이다. Y축이다. 그러면 초점은 Y의 좌표가 P다. Y는 P다. 제로 P. 그리고 준선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Y는 마이너스 P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라든가 위치에 관한 상황,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면 포물선 전체의 개념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기본형 y제곱 이퀄 투 4px하고 x제곱 이퀄 투 4py라고 하는 이 꼴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공부했으니까 간단한 예문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x제곱 이퀄 투 마이너스 3y라고 하는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 어떻게 생겼니? 특성을 한번 좀 밝혀봐라 하는 거. 자, 지금 생긴 거 보니까 x제곱 이퀄 투 마이너스 3y 보니까 이런 구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완전하게 이런 구조는 아니죠. 왜냐하면 4 곱하기 p 곱하기 y 꼴이란 말이야. 4 곱하기 p 곱하기 x의 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4가 있어야 되는데 4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4를 만들어줘야죠. 4 그리고 마이너스 3의 y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다름 아닌 얘가 바로 p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초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초점. 얘는 축을 y축으로 하고 있고 얘를 읽어준다고 얘기했으니까 0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초점이 되는 거고 준선은 반대 방향 읽자 그랬어요. y는 4분의 3 이렇게 읽어주자. 이게 지금 특성이에요. 그럼 특성 잡았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죠. 그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이렇게 y축이 있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겠죠. 자, y축 있을 때 초점이 0, 4분의 3이 돼요. 그러면 초점이 여기서 만들어지네. 자, 여기 f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준선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4분의 3. 그러면 포물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초점을 감싸면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이렇게 초점을 감싸면서 그러니까 그림은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랬더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 선생님, 이거 그냥 y 이퀄 투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으로 그리면 안 됩니까? 그려도 되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면 초점이라든가 준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거북합니다.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개념적으로 이런 기본형의 꼴로 바꾼 다음 초점 준선 파악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현장에서 나왔던 문제 또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자, y제곱 이퀄 투 마이너스 8x라는 포물선을 준비했어요. 얘는 지금 생긴 게 요런 꼴이네요. 그랬더니 바로 4px 꼴로 바꾸고 싶죠? 자, 바꾸기 전에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자, 이 포물선 위에 A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A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F를 초점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AF의 거리가 4더랍니다. 그때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조건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가 4이다라는 이런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형식을 꼼꼼하게 체크해 봅시다. y제곱 이퀄 투 마이너스 8x면 4가 앞으로 나오게 하라 했으니까 4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지네. 그러니까 얘는 p가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리고 x축이 주축입니다. 그러면 상황을 보니까 초점은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2 제로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 준선은 반대 방향을 읽어주라 그랬죠. x는 2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자, 축이 그려졌고 여기에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포물선이 이상하게 그려지네. 자, 여기에 초점 F가 있어요. 마이너스 2제로네. 이렇게. 그 다음에 준선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2 하고. 자, 이때 A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A, B. 그때 이 길이가 4랍니다. 요 길이가 4.
이 상황을 보고서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래요. 글자가 왜 이렇게 작냐? 4. 이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지기는 했는데 초점으로부터 포물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는 바로 준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4라고 놓는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래봤자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꾸려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해나가는 방법은 다양한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자, 이 길이가 4래요. 근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2입니다. 요 길이는 얼마예요? 좌표가 A니까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조건에서 AF의 길이는 4인데 여기서 말하다 보니까 2-A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죠? 자, 또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어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b가 들어갔을 때 만족돼야 되겠다. 그렇죠? 자, 이때 b의 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16 나오네. 그래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좌표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4 두 개가 나오는 거네요. 말이 됩니까? 우리 그린 거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라는 얘기예요. 이 지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A라는 점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느낌표. 그러니까 포물선의 형태, 특징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짐작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실제 수능 문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런 개념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자, x제곱 이퀄 투 12y라고 하는 포물선을 줬습니다. 자, 이 포물선 위에 P라는 점이 얹혀져 있대요. P라는 점이 얹혀져 있다. 그리고 A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0, 3. 그리고 B라는 점 3, 5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A라는 점과 P라는 점에 의해서 AP 플러스 PB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을 계산을 해보자. 그때 이것의 최소값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 학교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포물선의 개념을 철저하게 묻고 있는 문제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약간 응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본형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자, x제곱에 4 곱하기 3y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y가 축, 그리고 p값이 3.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특징이 어떻게 돼요? 초점은 0, 3이 되는 거고 준선은 y 이퀄 투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서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다 그릴까요? 좀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봅시다. 자, y축, x축. 그래서 준선이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거고 초점이 여기에 있네요. 여기가 지금 F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원점.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곡선 위에 점 P가 하나 존재한답니다. 자, 점 P 여기다 잡을게요. P라는 점. 그리고 A라는 점이 0, 3인데 지금 초점이 어때요? 0, 3이죠. 그러니까 A하고 F하고 같은 위치네. 자, 여기에 A라는 점. 같은 점 3. 그리고 B라는 점 여기다 잡겠습니다. 3, 5. B라는 점이 여기에 있는지 숫자 넣어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지금 뭐냐면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길이의 최소값. 상황을 한번 보죠.
이 길이 2점, 2점, 2점 현재 위치에서 최소가 되어지려면 가급적이면 이 세 개의 점이 일직선상에서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최소 거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현재 AP의 길이하고 같은 거리 그림에서 체크할 수 있죠. 정의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으로부터 곡선 위에 있는 점까지와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길이에요. 요 길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에서 AP의 길이하고 여기다 씁시다. AP의 길이하고 플러스 PB의 길이하고의 이 길이는 뭐하고 같으냐면 HP에서 PB의 길이까지 같은 겁니다.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머리를 조금 더 쓰는 거예요. 이거보다 짧은 요 위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요런 선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H-라 그럴게요. 그리고 그 위치를 P라고 잡아봅시다. 어차피 이 P라는 점은 동점이에요.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것들 중에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위치에서는 P를 P 다시 위치에다가 잡아주는 게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H-P- 요 거리와 P-로부터 B까지의 거리를 체크를 해주면 이거보다는 짧죠? P가 만일에 P-가 된다면 그때는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것의 최소값은 이렇게 가는 최소값은 요 길이가 되어지겠다. 요 길이 얼마입니까? Y좌표 5. 요 길이 얼마예요? 3. 그렇죠? 그러니까 8이 되어지겠네요. 8. 요렇게. 그렇죠? 됐습니까? 그 이렇게 우리가 따져주게 되면 최소값 구할 수 있는 거고 만일에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P의 좌표. 그때는 그냥 포물선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가 지금 x = 3이에요. 그죠? x가 3이니까 그때 얘하고 만나는 위치 여기에 3이 들어가게 되면 y는 4분의 3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점피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쉽지 않아요.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 딱 하나를 가지고 접근해 가고 있어요. 정직선,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그때 그 정직선을 준선이라고 하고 초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점과 준선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 꼴이냐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